안녕하세요. 푸른하나입니다. 강철 부대 3 10회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300km 보급 행군 707과 UDT의 대결이었는데요. 해상에서 120km 되는 보급품을 다시 IBS 싣고 해안으로 이동해야 되는 과정이었는데, 이 통상적으로 IBS 훈련을 할 때 보면 IBS 한 대당 총 7명이 탑승을 합니다. 좌우연에 3명씩, 그리고 한 명은 칵션이라고 해서 배 방향을 잡거든요. 보통 그렇게 훈련하는데, 훈련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좀 파도가 좀 높거나 조류가 있을 때는 그 6명이서 패들링을 하더라도 배가 좀 앞으로 잘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미션 상황을 보면은 파도도 있고 조류도 있는 상황에서 사람은 4명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개인 배낭들 40kg짜리 4개 있죠. 그리고 120kg 되는 보급품 캔통 실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무게, 또 바닷물까지 들어왔잖아요. 최소 무게가 300kg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패들링을 하더라도 정말 힘든 상황에서 패들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안가 가까이 갔을 때쯤에 UT가 먼저 출발을 했지만 UT IBS가 잘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도 이제 707은 이제 따라 붙었죠. 근데 이제 정종현 대원이 빠르게 좀 상황 판단을 하고서 수심 깊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내려서 밀기 시작했는데, 현명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상황에서 계속 패들링 해봐야 IBS는 앞으로 나가질 않고 힘만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한 것 같고요. 그것을 본 707 대원들도 내려서 보트를 밀기 시작했죠. 그래서 해안에는 거의 동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1km를 이동해야지 결승점이 있는데, 1km를 그냥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별거 아닌 거리지만, 지금 이제 배낭 40kg 매야 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보한 보급 캔통 양쪽에 15kg씩 해서 30kg 들고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오는 과정이 또 편하게 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몸은 젖어 있고 또 배낭도 젖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1km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점에 도달하는 거고, 그리고 끝없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707 대원들이 조금 더 앞서갔고, 이제 UDT 대원들이 이제 따라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또 홍범석 대원은 가장 먼저 결승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와, 체력 끝판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홍범석 대원은 후미에 있는 대원들 도와주러 갔고, 또 UDT의 정종현 대원과 이정준 대원도 결승전에 갔다가 이제 김경백, 이한준 대원 도와주러 갔었죠. 근데 그 과정에 좀 안타까운 게, 이한준 대원이 이제 발목 부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4강 토너먼트 미션에서 또 참 멋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발목에 무리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쓰러지는 모습도 나왔었거든요. 걷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걸어도 사실 발목에 좀 무리가 갈 텐데, 또 40kg 배낭에다가 또 보급품 30kg 캔통들 들고 가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정준 대원과 정종현 대원이 도와주러 와서 같이 들고 이동하는데, 이제 벌써 이미 그 과정에서 707 대원들은 결승점에 도착한 상황이었죠. 근데 UDT 대원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소감을 말하는데 울컥하잖아요. 왜냐면 UDT 같은 경우는 데스매치를 2번이나 이기고 정말 힘들게 이 4강에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한 또 아쉬움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부대에서도 훈련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그 강철 부대에 같이 UDT 대원으로서 함께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울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길을 같이 걸어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동질감이 있거든요. 우리 일반인들은 같이 함께 훈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을 공감하기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이 생각나서 울컥한 것 같습니다. UDT 대원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경준 앞에 보고 우리 선수 잠깐 틀어야 된다. 우측으로 우리는 더 세게 가야 된다. 우리 저 요한 방금 요한 저 네, 보급품도 많이 담겨 있는데 파도도 센 상태여서 땡겨 밀지 말고 땡겨. 또 뒤에 들어 빨리 자자 내라 자 내라 707 역전 뭐예요? 괴물입니다. 이분은 팀장님이 자꾸 놨다가 다시 메고 또 가다 놨다가 이 모습을 뛴다 우와 화이팅! 화이팅! 자 우리 원래 발목이 좀 안 좋았었는데 조금씩 한 발짝씩 앞으로 가자. 무장 퍼서 내려주십시오. 감옥 무장 주십시오.
아 근데 가다가 진짜 계속 오만 가지 생각이 나네. 넘기네요. 뭐 많은 군 생활을 했지만 또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모든 부대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해준 팀원들과 좋은 추억 평생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팀원들과 또 다시 싸울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멋있게 싸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파이팅 있게 해온 저희의 추억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승에는 707과 HID가 진출하게 됐습니다. 잠시간의 휴식 시간이 있었죠. HID는 해상훈련으로 수영을 좀 했고, 707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역 부대에 방문을 해서 뭐 훈련하는 모습도 보고, 또 잠깐 훈련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최종적인 결승 미션은 1차전과 2차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1차전은 타임어택에 적용되는 통합 기동 사격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전은 예고를 보니까 인질 구출 대테러 작전 같더라고요. 그래서 1차전은 권총, 소총, 또 저격 그렇게 사격을 타임어택 적용해서 사격을 해서 이제 최종 이기는 부대가 베네핏을 얻게 되는데, 베네핏은 총상 한 발이 무마될 수 있는 강력한 베네핏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원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권총 사격에 강민호 팀장하고 홍몽석 팀장이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근데 권총 사격 내용을 보니까 표적이 이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타임어택이 적용되다 보니까 정밀성도 필요하지만 이제 빠르게 사격하는 것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면 속사와 완사를 적정히 섞어서 사격을 해야 되는데, 강민호 팀장이 많이는 아니지만 뭐 2초, 4초 앞서갔어요. 총 6초 정도가 앞서갔었고, 홍범석 팀장은 뒤지는 상황인데, 마지막에 그 17m 이동되는 표적을 이제 사격하는데, 홍범석 팀장도 상당히 빨리 사격을 했고, 강민호 팀장도 또 그렇다고 늦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 발표를 했는데, 홍범석 팀장 시간은 발표를 했지만, 강민호 팀장 시간은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6초 차이가 났었는데, 누가 이기게 됐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마, 혹시 강민호 팀장이 이겼더라도, 한 1초에서 2초 차이가 아닐까. 그리고 홍범석 팀장이 이겼더라도 그 정도 차이로, 이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얘 너무 침착해. 오, 좋아. 사격 끝! 진짜 침착하게. 사격 끝! 사격 끝! 우리를 맞추려고 작정을 했구나. 다 훈련받은 영웅병들이다. 11회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11회에서는 소총 사격과 또 해상 저격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느 부대가 베네핏을 획득하게 될지, 그리고 최종 결승에서 우승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HID와 707, 이제 정말 물설 수 없는 결승이기 때문에 정말 피 터지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강철부대 3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 도고에 감사드립니다. 필승!